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 싶은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보면 플러스로 전환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네. 일단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가 좀 가파르게 아, 올랐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좀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좀 마이너스지만 아, 그래도 이 하향 조정폭이 네. 자국 통화로 봤을 때에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 대비해서 0.6%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은 1.1%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좀 봐야 될 것 쪼개서 같은데, 보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3.4%,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거는 좀 환율의 효과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컸다가 네.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고압 근처까지 네. 좀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하향 조정폭이 좀 빠르게 축소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마이너스 한 9% 정도에서 마이너스 4%까지 많이 줄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일단 이익 모멘텀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게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좀 어려운 거는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연간 전망이 사실 한국 시장은 다 끝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한국의 이익 모멘텀의 축소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좀 없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지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막 개선된다라기보다는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일 수 있다라는 네. 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전체적인 큰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진 않고 있다라는 네. 건 저희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최근에는 이익 추정치가 위로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신흥국도 네. 선진국도 공이. 일단 선진국, 신흥국 두 이제 지역에서 눈에 띄는 업종은 일단 금융 업종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금융 섹터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모멘텀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 금융, 산업재, 필소비재 정도가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료, 그리고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업종이 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분위기가 다른 업종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IT 업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에서 IT가 올라와 있다는 게 또 좀 반갑게 보이기도 네. 하네요. 자, 그러면 미국 간단하게 좀 볼까요? 미국 네. 업종별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달 전 대비로는 미국의 이익 전망치가 뭐 마이너스라고 아까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 차트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일단 호텔 레저 업종이랑 방산, 그리고 증권, 유통, 보험. 그러니까 제가 금융 섹터가 좀 괜찮다 그랬는데 네. 세부 업종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증권 보험이네요. 네.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 제가 IT가 여전히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은 반도체, 그리고 정유, 헬스케어가 네. 실질적으로 이 모멘텀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죠. 우리나라 뭐 어쨌든 좀 발라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일단은 조금 스탑되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한 달 전 대비로는 주가가 좀 다 같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막 기술적인 부담은 조금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는 업종들은 사실 뭐 얼마 조선기계 없어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아마 특정 기업에 좀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메리츠의 맞아요. 금융이. 그래서 이익은 안 좋은데 사실 주가가 많이 좋은 쪽에 위치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이 섹터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을 뽑자면 뭐 조선기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익이 플러스로 넘어와 있는 건 아직은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그죠? 네. 확연하게 넘어와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조선 기계 정도밖에 보이질 않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익 동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네. 지난주부터 네. 연간으로 보면 살짝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차트가 살짝 돌아선 네.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주 영상에서 이 한국전력의 맞아요. 네, 실적 추정의 그 폭이 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분기별로 실적 트렌드를 보더라도 뭐 보고서가 사실 많이 안 나오는 네. 주다 보니까 그렇죠.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는 굉장히 좀 차이 변화가 심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좋았었던 업종은 에너지, 철강, 기계, 그리고 보험, 상사자본재, 그리고 화장품, 의류 정도까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IT가 일단 분위기는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네. 포함이 되어 있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주택 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어쨌든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 좋은 것들부터 일단 네. 좀 볼게요. 뭐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독보적으로 괜찮았던 네. 조선기계부터 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조선하고 기계를 제가 같이 보고 있지만 지금 왼쪽에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고 있는 거는 기계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 바켓이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 전망치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기계와 조선 좀 나눠서 봐야 할 네. 것 같다. 다만 이제 기계 쪽은 약간 돌아서기 시작한 이후로 분위기 자체는 타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다음은 화장품, 의류, 완구 이제 업종으로 뭉뚱그려서 가져오셨는데 어느 쪽이 좋은 건가요? 네. 제가 이 업종의 순위가 사실 한 5등 정도 되는데 네. 이 차트를 준비한 거는 아마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가 계속 높아질 네.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지금 펀더멘탈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건 차트가 왼쪽 차트가 한 1년 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살짝 반등하고 올라왔어요.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향 조정의 어느 일단락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별로 보시더라도 일단 대표적인 이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의 이익 화장품. 모멘텀이 네. 개선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실적이 정말 안 좋았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연간 전망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익 모멘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영업무역 휠라홀링스 같은 뭐 코스맥스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 의류 섹터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은 어떠한가 네.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돌아서고 있다라는 데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익 변화에서 하위에 있었던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IT 전반적으로 사실 분위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IT 하드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익이 좀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한 4.7조 원 정도고 마찬가지로 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 그리고 LG노텍 같은 기업들 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에는 기대치가 좀 IT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리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섹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이를 조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은 건설 건축 네. 골라오셨어요. 네,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뭐 계속 좋진 않았어요. 네. 최근에 아마 뭐 사우디 쪽의 모멘텀이 좀 개별적으로 그렇죠. 붙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의 개선 나타나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제 중국 관련 주랑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멘텀이 붙더라도 이제 실제 펀더멘탈하고 좀 같이 보시면은 투자 판단이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건설 네.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실적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모멘텀이 붙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화장품과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네.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